전의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주택 임대차는 적어도 2년은 보장되니까 1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약정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1년이 지나도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임차인은 자신이 1년으로 약정했기 때문에 1년이 되면 나가겠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효력 규정은 강행 규정 위반 시 그 효과까지도 부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정해진 것보다 많이 받으면 초과되는 부분은 무효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많이 받은 부분은 나중에 반환 청구를 받게 되면 돌려주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를 받은 경우에도 무효가 되고 나중에라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음번에는 단속 규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전의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반면 단속 규정은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을 받지만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속 규정의 예는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판 경우인데요. 단속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만 판매 행위 자체는 유효한 것이에요. 즉 물건을 판 것도 무효가 되어서 음식값을 안 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요. 또한 중간생략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무효이지만 그 규정에 위반된 등기를 했다고 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아요. 중간생략등기는 말 그대로 갑을병 이렇게 거래가 되었는데 등기는 을을 제외하고 갑병간에 직접 하는 것이에요. 임대와 임차라는 법률 용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임대라 하면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고요. 반대로 임차는 물건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 임차는 다 유상, 즉 돈을 내고 하는 것이고요. 무상으로 빌릴 때는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누가 공짜로 빌려주는 게 있겠습니까? 임대차가 원칙이겠지요. 하여간 표현을 할 때 임대인 갑이 임차인 을에게 임차 목적물을 임대했다.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으로부터 임차 목적물을 임차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변호사 중에서도 임차인을 주어로 사용하면서 임대했다 이렇게 쓰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쓴다면 다른 부분 내용이 잘 되어 있어도 상당히 법률 지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사가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시각장애인이 롤러코스터 타도 될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실 테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갑등 시각장애인들은 2015년 5월 에버랜드 이용권을 끊은 뒤 롤러코스터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 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제지당했습니다. 이에 갑등은 에버랜드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며 에버랜드를 상대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에서 원고는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은 놀이기구 이용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요. 그랬음에도 에버랜드 직원들은 갑등의 놀이기구 탑승을 저지했고 놀이기구 이용이 시각장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원고 측은 합당한 이유 없이 에버랜드이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했고 이는 놀이공원 이용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요. 이에 맞서 에버랜드는 안전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탑승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장애인 차별은 아니라고 반박했지요.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닌 안전상 요구에 따라 탑승을 제한했다는 주장이에요. 소송은 항소심까지 이어지는데요. 1심과 2심 모두 원고들 일부 승소로 판결했어요. 먼저 1심은 에버랜드에 총 600만 원을 지급하고 가이드북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 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에버랜드에서 직접 현장 검증을 실시해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이 피고 측의 주장대로 위험한지를 검증하기도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에게 놀이기구 탑승을 허용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이란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어요.